어르신, 여러분, 근육 감소를 가장 쉽게 막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밥상에서 시작해 이거 세 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혹시 검진 결과는 괜찮다는데 걸음은 무겁고 계단이 유난히 버거우셨나요? 오늘 저는 그 흔한 의문에 한마디 해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환경이 달라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근감소증과 영양을 40년 동안 추적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고요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보충제를 늘려도 계란을 추가해도 며칠 반짝하고 다시 가라앉는 체력. 반대로 방식을 바꾸자 70대 어르신들이 2에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아침에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변화. 어르신,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에 집중합니다. 저는 한 번에 5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가지 식재료, 2주, 2주, 루틴, 그리고 식후 30분 타이밍, 단 3줄의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근육이 되는 것 사이에는 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는 식기, 위산 효소, 흡수율, 혈류, 그리고 근육 합성 스위치로 이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기둥 몇 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사라도 근육까지 가는 아미노산 흐름이 끊기거나 느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더 먹으면 되지 라고 하시지만 위가 부담을 느끼면 오히려 흡수는 더 떨어지고 속은 답답해집니다. 양을 억지로 밀어넣는 대신 도달률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도달률을 높이는 입구만 먼저 열겠습니다. 한마디 해법은 이렇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근육 합성이 잘 켜지는 조합으로 지속 가능한 가격으로 매일 이어가는 것. 구체적인 식재료는 다음 부분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은 비싼 보충제 없이도 밥상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 한 줄 레시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짚고 이유를 의학적으로 풀고 해결은 식재료 3가지로 단순화하며 증거는 임상 사례와 체감 지표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엔 행동계획, 즉시 시작할 수 있는 2주 회복 플랜을 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는 얼마나 먹었나, 대신 별표, 근육까지 잘 보냈나, 별표를 묻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체력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밥상에서 시작하는 해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스2 557. 저는 근감소증과 영양을 40년 동안 추적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고요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고기도 먹고 보충제도 챙겼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고 장보기를 다녀오면 종아리에 힘이 빠지는 그 느낌. 저는 이 반복되는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생활을 연결해 밥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수많은 70대 어르신의 회복 사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술래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보행 보조지에 의존했고 집 앞 언덕을 피하셨습니다. 식사를 양이 아니라 도달률 중심으로 바꾸고 씹기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구성한 뒤 3개월의 지팡이 없이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식단 조정 2개월 만에 혈중 단백질 지표가 정상화되면서 오후에 처짐이 사라졌다고 했고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보행 속도가 40% 빨라져 버스 환승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이 변화들은 특별한 기구나 값비싼 보충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식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럼 보충제를 더 늘리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밥상이라는 토대를 다지자고 제안합니다. 보충제는 보조일 뿐, 소화, 흡수, 혈류 합성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려면 식품 자체가 가진 질감, 영양 동반자,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도 일주일에 그치면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댁의 냉장고와 예산, 조리 시간, 치아 상태까지 듣고 지속 가능한 레시피를 권합니다. 40년의 기록에서 제가 본 공통분모는 분명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이 편해야 흡수율이 살아납니다. 둘째, 단백질은 혼자 뛸 수 없으니 칼슘, 아연, 비타민 같은 동반 자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격 부담이 낮아야 3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고 두부보다 싸고 때로는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효율을 보여준 세 가지 식재료,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단순한 좋은 음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과 어떻게 먹을지까지 짚어 회복 로드맵으로 제시합니다. 아침에는 소화 부담이 낮은 단백질로 합성 스위치를 켜고 점심에는 혈관 흐름을 돕는 항산화 동반자를 붙이며 저녁에는 아연 칼슘으로 붓는 근육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식후 30분 카페인 지연, 소금 조절, 식물결표 15분 걷기 같은 생활 리듬을 결합하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느끼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 경험상 5일이면 속이 가벼워지고 10일이면 보행의 탄력이 돌아오며 14일이면 아침 기상시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후 8에서 12주를 넘어가면 근지구력과 일상 자신감이 층층이 쌓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십니다. 저는 이 일들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원리대로 먹고 원리대로 사는 것 그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어르신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값비싼 보충제 목록이 아니라 밥상으로 완성하는 3줄의 원칙과 2주 회복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각각의 식재료가 왜 효율적인지, 어떤 조합이 근육가지의 도달률을 높이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발목을 잡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걸음이 달라지는 일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근육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큰 대사기관으로 설명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글리코겐, 아미노산, 풀, 필요할 때 방출하며 혈당을 완충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마이오카인이라 불리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면역과 염증 반응에까지 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의 크기와 질이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40년 진료에서 저는 보이는 팔다리의 굵기, 보다 보이지 않는 대사 기능의 차이가 회복 속도를 갈랐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다고 느끼는 것과 그 단백질이 근육 기능을 복구하는데 실제로 쓰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소화 효소 감소로 흡수는 떨어지고 혈류가 둔해지면 아미노산이 말초 근육까지 도달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저는 이를 도달률이라고 부릅니다. 도달률이 낮으면 먹은 단백질이 혈액을 맴돌다 다른 경로로 소모되거나 배설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해야 할 대사, 면역, 혈당 조절 역할이 하나씩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일상에서 4가지 경고 신호로 먼저 나타납니다. 첫째, 보행 능력 약화입니다. 예전엔 5분이면 갔던 거리가 10분, 12분으로 늘고 특히 계단 첫 두 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평지 400에서 500m를 쉬지 않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가를 꼭 묻습니다. 답이 요즘은 2번 서요로 바뀌었다면 근력 근지구력 저하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같은 감기를 알아도 낫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재발 간격이 짧아집니다.
근육이 분비하는 마이오카인이 선천 면역과 염증 해결에 관여하기에 근육량이 줄면 염증이 오래 머무는 체질로 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들 가운데 단백질 도달률을 올린 뒤 감기 후유증이 빨리 떨어졌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주방에서 작은 배임을 당했을 때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딱지가 안 잤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붉은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 재료가 모자라 조직 복구 공정이 느려진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외래에서 저는 주로 손등 팔꿈치의 잔상처 회복 속도를 통해 환자의 아나볼릭 상태를 가늠합니다. 넷째, 만성 피로입니다. 밤에 7에서 8시간 잤는데도 오전 10시가 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이런 호소는 연료 관리가 어긋났음을 시사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 저장하고 필요한 때에 내보내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충합니다. 근육이 줄면 식후 졸림과 오후 처짐이 심해지고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피로는 커피 한 잔으로 가릴 수 있지만 카페인은 오히려 식후 흡수를 방해해 도달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위 4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의 예 라고 답하셨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기능 저하로 보시고 도달률을 높이는 식사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자기점검 30초만 해보세요. 1.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5회 일어서기 앉기. 2. 평지에서 빠르게 10걸음 걸었을 때 숨이 가쁜가. 둘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이보다 어떻게 근육까지 보내느냐가 우선입니다. 다음에 저는 그 도달률을 끌어올리는 3가지 기준과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 과정을 다리 놓기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십기와 의산 소화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산 분비와 펩신, 트립신 같은 효소 활성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속도와 비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치아턱 힘이 줄어 음식 입자가 커지면 위가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 실제 흡수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드럽게, 잘게, 오래를 원칙으로 잡습니다. 황태는 자연 연육으로 구조가 풀려 소화가 빠르고 건새우는 잘게 다져 볶거나 무침으로 만들면 흡수에 유리합니다. 검은 콩은 밥으로만 드시기 불편하면 콩두유로 갈아 점도와 소화 용이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혈류와 운반입니다.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걷기는 말초 근육으로의 혈류를 끌어 막 분해된 아미노산이 근육세포까지 실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식후 즉시 진한 커피는 위산과 장운동, 미세혈류에 영향을 주어 도달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최소 30분 간격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염분은 체액 균형을 흐려 미세순환을 방해하니 간은 줄이고 들기름 1스푼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풍미를 보완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별표 합성 스위치, 아나볼릭 스위치, 별표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스위치를 켤 만큼의 루신 임계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임계치가 올라가므로 시니어는 한 끼에 루신 약 3g 내외, 총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약 1.6g을 목표로 잡으면 실전적입니다. 예를 들어 60kg 기준이라면 하루 약 96g, 이를 30에서 35g 곱하기 3끼로 나누면 합성 자극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계란 12개 분량을 억지로 드시기 어려우니 별표 동물성, 황태 건새우, 별표과 별표 식물성, 검은콩, 별표를 섞어 루신 밀도를 올리고 아연, 칼슘, 비타민이 동반된 식재료를 곁들이면 합성 효율이 좋아집니다. 저는 아침에 황태 무국, 점심에 검은콩밥 7:3, 저녁에 건새우 볶음을 기본 축으로 권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분배와 타이밍입니다. 한 끼 폭식보다 균등 분배가 중요합니다. 아침 단백질을 늘리면 하루 활동 초반 근지구력이 달라지고 저녁엔 과식을 피하되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가볍게 넣어 밤새 회복을 돕습니다.
이때 수분을 충분히 유지해야 아미노산 운반이 원활합니다. 또한 단백질만 강조하면 변비 속 더부룩함이 올 수 있으니 채소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을 곁들여 장 운동을 지켜줍니다. 5번째 기둥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잠깐 쓰는 것보다 3개월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식사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 예산 조리 시간을 고려해 일상화 레시피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월수금은 황태국 검은콩밥 건새우 무침, 화목토는 황태죽 검은콩두유 건새우전, 일요일은 남은 재료 활용날로 정해 메뉴 피로도를 줄입니다. 정리하면 소화, 분해, 오른쪽 화살표 흡수 오른쪽 화살표 혈류 운반 오른쪽 화살표 합성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분배 지속의 다리가 온전히 놓여야 먹은 단백질이 근육 기능의 회복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식탁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음 부분에서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3가지 식재료를 하나씩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질문, 왜 힘이 없을까요? 는 여기서 이제 힘이 붙네요. 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 맞춤 단백질을 고르는 3가지 기준을 식탁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어르신, 여러분과 상의할 때 언제나 부드러움, 소화 용이성, 동반 영양소 지속 가능 가격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첫째, 부드럽고 잘 넘어가야 합니다. 치아와 위산 효소 활동이 예전만 못하기에 같은 단백질이라도 질감과 구조가 흡수율을 가릅니다. 둘째, 단백질만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칼슘, 아연, 비타민 같은 보조 자원이 있어야 단백질이 붙는 근육이 됩니다. 셋째, 한 달, 3달을 계속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식재료가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건새우부터 보겠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단백질이 농축되고 칼슘과 아연이 함께 올라갑니다. 저는 건새우를 작지만 단단한 벽돌에 비유합니다. 벽돌만 많아도 안 되고 시멘트 철근이 있어야 하는데 건새우는 그 조합을 한 봉지 안에 담아둔 셈입니다. 무엇보다 작게 다지면 쉽게 부담이 줄고 무파 마늘과 볶아도 질감이 거칠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분들에겐 건새우 달걀지단을 권합니다. 달걀 한 장 펼 때 건새우 잘게 다진 것을 소량 뿌려 접어내면 향과 단백질 밀도가 올라가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점심엔 시금치 플러스 건새우 볶음을 곁반찬으로 두면 메인 메뉴가 국이나 찌개여도 단백질 구성이 안정됩니다. 다음은 별표 황태, 황태포, 별표입니다. 자연의 동결 해동을 거치며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져 소화가 빠른 연육 상태에 가깝습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 식후 더부룩함이 적고 단백질이 근육 합성으로 곧장 배정되기 유리합니다. 저는 아침에 황태무국을 권하지만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은 황태죽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황태는 국물로 4에서 5회 우렸어도 풍미가 남아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우려낸 살은 찢어 무채 오이와 초간장에 가볍게 무치면 저녁 반찬으로 한 끼 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활용도 덕분에 일주일에 2마리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는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3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 껍질의 색소는 단지 색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의 표지입니다. 저는 검은콩을 기를 닦아주는 동행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관과 미세순환이 답답하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검은콩의 특성은 이 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식사 형태는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 별표 검은콩밥, 백미, 검은콩은 7:3, 별표이고 씹기 부담이 있으면 불린 콩을 삶아 콩두유로 갈아 점도를 조절합니다. 간식 시간엔 볶은 검은콩 한 줌을 우묵한 그릇에 담아 씹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면 과식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 식재료의 공통 강점은 조합의 자유도입니다. 아침 황태, 점심 검은콩밥, 저녁 건새우로 하루 3축을 세우면 한 끼에 과도한 양을 밀어넣지 않고도 루틴 전체의 합성 신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해야 지속됩니다. 건새우는 팬 3분,
황태국은 한 냄비 10에서 15분. 검은 콩밥은 취사 한 번이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식단은 좋은 의도도 지치게 한다. 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양념보다 소금 줄이고 향 식감으로 승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무엇을 고르고 언제 어떻게 배치할지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 궁합이 좋은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생활 속 함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궁합과 피해야 할 조합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무엇과 언제, 어느 만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근육까지의 도달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분량 타이밍 조리 포인트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먼저 건새우 곱하기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는 건새우의 칼슘 이용률을 돕고 건새우의 풍부한 아연은 근육 합성 효소 활성에 유리합니다. 분량은 건새우 20g 한 줌, 시금치 80에서 100g 이 적당합니다.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어 팬 3분 볶음으로 끝내고 간은 소금 한 꼬집 또는 국간장 2분의 1 작은술 정도로 제한하세요. 필요하면 레몬즙 몇 방울로 풍미를 보완하면 염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반찬을 점심에 곁들이면 오후 활동 시간대에 근지구력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황태 곱하기 무입니다. 무에 든 소화 보조 성분이 황태의 연육화된 단백질 소화를 도와 식후 더부룩함을 줄이고 흡수 속도를 높입니다. 황태포 30에서 40g과 무 120g을 사용해 10에서 12분만 끓이세요. 파 후추로 마무리하고 소금은 티스푼 3분의 1 이하로 조절합니다. 이 국은 아침에 특히 좋습니다. 위장 부담이 낮아 합성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고 곧이어 10에서 15분 걷기를 더하면 말초 근육으로의 아미노산 운반이 잘 일어납니다. 남은 살은 찢어 저녁 무침으로 한 번 더 활용하세요. 셋째는 검은콩 곱하기 들기름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미세순환을 돕고 들기름의 오메가-3가 염증 부담을 낮춰 영양 도달 경로를 매끈하게 만듭니다. 별표 삶은 검은콩 2분의 1컵, 약 80g, 별표의 들기름 1 작은술, 식초 몇 방울, 깨 약간을 더해 차게 무침으로 드세요. 이 조합은 점심 또는 저녁에 모두 어울리며 식사 뒤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이면 소화가 한결 편안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부 곱하기 시금치의 상시 결합은 피하세요.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이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좋아하신다면 끼니를 분리하거나 시금치는 데쳐 물기를 꼭 짠 뒤 참기름 간장 소량으로 묻혀 다른 끼니에 드세요. 둘째, 짠 콩조림은 주 1회 이하로 줄이길 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미세순환을 방해해 아미노산 말초 도달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콩조림은 국물 빼기 오른쪽 화살표 뜨거운 물 한번 헹구기로 염분을 낮추고 집에서는 간장 올리고당을 절반으로 줄인 뒤 마늘 후추로 향을 채우세요. 셋째, 식후 진한 커피는 최소 30분 뒤로 미루세요. 식후 즉시 카페인은 위산 장운동 혈류에 영향을 줘 흡수 운반 단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꼭 드신다면 견과류 8에서 10알과 함께 간식 시간에 드세요. 대체 음료로는 보리차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추가 팁입니다. 분량은 과하게 늘리지 말고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고르게 분배하세요. 간은 2.000mg 나트륨 이하를 목표로 하고 씹는 횟수를 늘려 입자 크기를 줄이면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10에서 15분 걷기와 수분 보충 200에서 300ml를 습관화하면 오늘 안내드린 좋은 궁합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새우는 붙는 힘, 황태는 가벼운 흡수, 검은콩은 길 닦기 역할을 맡아 한 접시에서 도달률을 완성합니다. 이제 2주 회복 플랜을 한 호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늘 복잡한 표 대신 아침, 점심, 저녁 한 줄 원칙과 별표 체크 포인트, 50-14일, 별표로 안내합니다. 목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근육까지 얼마나 잘 보내는가입니다. 주차 1. 소화 적응과 리듬 만들기.
아침에는 황태 무국 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자연 연육이 된 황태는 소화가 빠르고 무의 소화 보조 성분이 흡수 속도를 돕습니다. 국물은 연하게, 소금은 최소로, 대신 파, 후추, 레몬즙 몇 방울로 향을 세웁니다. 식사 뒤엔 10에서 15분 가벼운 걷기로 말초 혈류를 깨웁니다. 점심은 별표 검은 콩밥, 백미, 검은 콩는 7:3, 별표에 제철 채소를 곁들이고 간식은 볶은 검은 콩 한 줌 또는 무가당 콩 두유로 부담 없이 단백질 신호를 이어갑니다. 저녁은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 무침을 소량 배치합니다. 건새우는 잘게 다져 팬에 3분, 마늘은 소량만, 기름은 들기름 1티스푼으로 풍미를 더합니다. 이 주의 관건은 속 편안함과 규칙성입니다. 식후 진한 커피는 30분 뒤로, 물은 식사 사이사이에 200에서 300ml씩 나눠 드세요. 씹는 횟수 20에서 30회를 의식하면 위 부담이 줄고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밤에는 복식 호흡 3분으로 맥박을 가라앉히고 잠을 청하세요. 주차 2. 합성 가속과 밀도 올리기. 아침 황태국을 황태죽 또는 황태미역국으로 바꿔 단백질 밀도를 조금 올립니다. 점심은 검은 콩밥의 콩 비율을 7:3 오른쪽 화살표 6:4까지 올려보되 속이 더부룩하면 다시 7:3으로 조정합니다. 저녁은 건새우전이나 건새우 달걀지단으로 루신 임계치에 접근합니다. 이때 시금치 소량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칼슘 이용을 돕습니다. 활동 루틴은 식사 후 10에서 15분 걷기를 유지하고 오후엔 가벼운 의자 스쿼트 5회 곱하기 2세트 정도로 큰 근육을 깨우는 자극을 더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일어나 앉기 대신 발 뒤꿈치 발끝 들기로 대체.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 소스는 절반만 쓰고 향신채 식초 후추로 미각을 살립니다. 체감 체크 포인트. 5일, 속이 가볍고 오후 처짐이 완만해집니다. 화장실 리듬이 안정되며 아침 공복감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10일, 보행 탄력이 느껴집니다. 평지 400에서 500m가 한 번에 가능해지고 계단 첫 칸이 덜 무겁습니다. 손등의 잔상처가 더 빨리 아물기 시작합니다. 14일, 아침 기상 시에 힘이 달라집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오후 집중력이 붙습니다. 이때부터는 메뉴를 돌아가며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생활 함정과 미세 조정. 식후 즉시 커피는 여전히 금물 30분 룰을 지키세요. 짠 콩조림은 주 1회 이하. 두부 곱하기 시금치는 다른 끼니로 분리 전략을 쓰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위가 답답하면 채소량을 1.2배로. 변비가 오면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식이섬유를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반복해드린 문장을 전합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3가지, 건새우, 황태, 검은콩로 도달률을 높이면 어르신과 여러분의 걸음과 표정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집에서 하는 자가 근력 진단과 실내 소도구 운동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감소증과 영양을 40년 추적한 닥터고요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보다 근육까지 얼마나 잘 보내는가 도달률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효소가 줄고 혈류가 둔해져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 운반 합성이 끊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 동반 영양소 지속 가격의 세 기준을 충족하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권합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플러스 칼슘 플러스 아연이 농축돼 붙는 근육을 돕고 황태는 자연 연육으로 소화가 빠른 단백질이며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으로 미세순환을 매끈하게 해 영양의 말초 도달을 돕습니다. 좋은 궁합은 건새우 곱하기 시금치, 황태 곱하기 무, 검은콩 곱하기 들기름이고 피할 조합은 두부 곱하기 시금치, 짠 콩조림 상시 섭취, 식후 즉시 카페인입니다. 실행은 2주 플랜으로 단순화합니다. 1주차는 소화 적응, 아침 황태 무국, 점심 검은콩밥 7:3, 저녁 건새우 소량, 식후 걷기 10에서 15분, 커피 30분 룰, 2주차는 합성 가속, 황태죽 건새우전으로 루신 임계치를 겨냥하고
검은콩 비율을 6대4로 조절합니다. 체크포인트는 5일 속 편안함, 10일 보행 탄력, 14일 아침 기상시 힘의 회복, 나트륨을 낮추고 수분 씹기 호흡을 챙기면 보충제 없이도 체력은 오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오늘 한 끼에서 시작하면 다음 달의 걸음이 달라집니다.